에, 오늘 이제 5월 초에 이제 정리체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체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벌을 사양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그 사양꿀이죠. 사양꿀.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재나 어, 그 첨가물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물을 싹 채밀해내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뺏어 먹을 그 순수한 꿀만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그릇을 비워내는 거죠. 만일에 여유분의 에, 소비가 있는 양분가라면 그 기존의 그 벌한테 먹이던 그 사양 꿀들 그런 소비장들을 빼서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아, 그 본 꿀을 채밀한다면 다시걸 넣어줘도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아마추어들이나 갓나, 어,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비에 있는 그 사양 꿀을 다 채밀해내고 빈자리에 이제 지금 들어오는 꿀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그 먹는 꿀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음, 우리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은 그 주민원이 떼죽 떼죽은 뭐 주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감귤꽃이 주민원입니다. 근데 감귤꽃이 피는 그 시기가 그 육지부 쪽에 보면은 한 5월 한 10일 정도 요때쯤 이제 아카시아 꽃이 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귤꿀도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리채비를 하고 또 본채미를 하는 것이 예, 우리 양봉가의 그 일정상 그- 그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벚꽃이 일찍 피고 봄에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양봉이 좀 땡겨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보면 4월 초에도 그렇고 4월 중순 또 4월 하순에 속적으로 큰 바람이 불고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오히려 그 감귤꽃의 개화는 저희가 있는 이 해발 300고지에서 해발 300고지의 그 영평동 교육장에서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 감귤꽃의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거의 폭풍우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재밌는 거는 5월 초에 우리 양봉장 근처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아카시아 나무가 묘목이 세 그루가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꽃이 폈어요. 근데 5월 2일에 그 소위 말하는 아카시아의 만개, 그러니까 팝콘처럼 활짝 핀 그 아카시아 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일정 정도의 이제 그 낮은 온도에서도 생육 활동이 왕성한 것들은 상당히 그 빨리 진행돼 갖고 이제 꽃이 피는데 감귤 같은 그 원래 그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수종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추위에도 이미 좀 위축이 돼 갖고 개화라든가 이런 생육 일정이 조금 밀리지 않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오늘 같은 날 올해 같이 이렇게 날씨가 불순할 때는
일정에 따른 그 격왕 그리고 정리 채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밀원식물의 일정을 보면은 대개 이 아카시아의 요 일정하고 제주도로 이제 밀감 감귤 귤꽃의 그 일정하고 그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리체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조금 그 어떤 일정상의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 과정이 꼭 그 우리 양국에서 필요한 과정이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조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양봉장 옆에 이게 조그만 아카시아에서 5월 2일에 보니까 상당히 많게 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이 정도 피는 수준이라면 아마 다른 그 메인랜드, 우리 한반도, 제주도에서 육지라 그럽니다. 육지에서도 이런 시기가 아마 유사할 걸로 판단했고요. 냄새 맡았더니 이제 아카시아 고유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요게 이제 크게 자라면은 이제 상당히 그 우리 양봉장의 미론수로서 음, 괜찮을 거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요건 2년 전에 5월 3일 이거는 밀감 감귤꽃인데 이제 피기 피려고 이제 몽울이 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그러니까 올해 5월 8일이니까 5월 3일, 5월 8일 이 상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계속 4월 중에 좋은 현상 때문에 예년보다도 일주일 정도는 이제 감귤꽃의 생육은 늦어졌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5월 7일, 3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데 음, 그다음에 5월 8일 그리고 5월 10일에 이제 거의 만개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대유밀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정리 채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그 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채밀을 하게 되는 거죠. 2년 전에 5월 10일에 찔레꽃이 그 옆에 그 찔레꽃을 사진을 찍었는데 만개했습니다. 근데 5월 8일 날 만개한 것처럼 보이죠? 이 배경을 보십시오. 그 일부 꽃 몇 개는 만개했지만 작년 요맘때에 완전히 만개한 것하고 요거는 이제 아직 피지 못한 상태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월 달에 추웠기 때문에 음, 모든 양봉 일정이 한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그 뒤를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림은 음, 산란을 해서 그다음에 3주 후에 벌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내역봉 3주를 거친 다음에 외역봉 3주를 거치는 요것을 그냥 그래프로 그려본 거죠. 3월 4일 날 산란된 녀석들은 이 시기에는 이렇게 이 구성을 갖는다. 그래서 유유밀기가 시작되는 5월 14일에 존재하는 놈들 보면은 3월 18일에 낳은 녀석들이 마지막 외역봉으로서 일주일을 생존을 하죠. 그 한 일주일 후에 나온 놈들은 이런 식으로 2주간
볼통 내에 존재하면서 외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볼통 내에 그 일령의 분포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주 유밀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정리체미를 한다면 이 그로부터 3주 전에 에, 뭐 깔끔하게 이제 격앙판을 치면은 굉장히 깔끔해지죠. 요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올해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 격앙판을 못 치고 오히려 그 정리체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때 격앙을 치게 된 치기로 우리 실습장에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3주 정도를 주 유밀기로 본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외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면은 3월 18일서부터 4월 8일 사이에 태어난 녀석들이 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정리체밀이라는 개념은 이 기존에 이제 벌한테 먹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료, 또 사료수에 들어가는 첨가물, 약재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겠죠. 그것들을 싹 끄집어내서 빈 그릇을 준비해 준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체밀 이후에는 에, 그 꿀을 받는 소비를 이제 비워서 거기에 그 새로운 꿀, 제주도로 치면 이제 밀감꿀, 그리고 고지어 들어오는 떼죽나무 꿀이 되겠고요. 우리 본토 한반도에서는 주가 되는 이제 아카시아 철에 맞춰서 이런 정미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는 물론 이걸 틀어서 짧지만 그 한국 양봉 벌침 중앙회 그리고 강동 도시 양봉학교의 이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 꼭 좀 한번 링크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 스마트 양봉으로서 이제 센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한번 실제로 실습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인터넷 강의에서는 그 무게 변화에 대한 내용만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아라 캠퍼스, 그 영평동 아라동 그 부분이죠. 해발 한 300 내지 350m 부근에서 가장 잘 나온 제가 그 발표를 위해서 준비한 데이터인데 2015년도부터 이제 7월 중순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벌통 하나하나, 벌통 하나의 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량의 유밀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 준비해둔 그 저장 사료들을 먹다가 대개 5월 한 5일, 6일, 7일, 8일 체주 그 중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그 감소를 멈춥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증가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5월 8일이죠. 5월 8일, 9일, 10일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봉분이 소모하는 것보다 들어와서 저장할 수 있는 잉여의 넥타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유밀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에 한 2kg, 한 3kg 이 정도씩 거의 한 열흘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증가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이 감귤이나 떼죽의 그 넥타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요 증가하기 시작한 요때부터 그 정리채미를 해갖고 본체미를 대개 이제 더 이상 그 중량 증가가 정체되는 요 시기에까지의 그 저장된 어, 꿀을 얻어낸다면은 이제 생산성이 꽤 높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그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짐작으로 정리체밀을 해서 본체밀을 한 이 내용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생산성이 우수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씩 증가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야생화들,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또 꾸준히 소량이나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봉하는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면, 물론 뭐 환경보전이나 여러 가지 그 좋은 결과나 목적도 있겠지만, 꿀을 먹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달콤한 꿀을 뺏어 먹기 위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희생군을 선정하는 건데요.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넥타의 유입량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먹고 들어오면 그 꿀이 들어오면은 이걸 소모하는 그 주체가 있어요. 따오는 외역벌도 먹어야 되고 또 내부에 있는 벌 내역벌도 먹어야 되고 그 유충들도 먹여야 되죠. 여왕벌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여왕벌을 먹이기 위해서 또 내역벌들의 어떤 노고가 들어가죠. 이거를 위해서 이 식량이 소모되는데 그러고도 남는 잉여의 그 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채밀하지 하는 거죠. 자, 그럼 봉군 A가 있고 B가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넥타에서 이제 점일된 것을 채밀한다 그러면 이제 알기 쉽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꿀의 양이 하나, 두 번째 통에서 또 하나 이제 두 개라고 친다 그러면은 요 중에 봉군 B 하나를 저기 2, 3미터 뒤로 보내거나 다른 장소로 보내게 되면 이제 그 자리로 들어온 외역벌이 갈 데가 없어서 옆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봉군 A의 입장에서는 외역 그 기존에 필요한 식량하고 또 외역벌이 먹어야 되는 그 일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어, 이쪽에서 들어온 그 유입량의 두 배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요것만 빼버리면은 그 원래 채미를 할 수 있었던 이 부분 하나 둘이죠. 거기다가 외- 외역벌, 내벌, 유충, 뭐 이런 걸 기존에 얘네들이 되고 있는 양만큼을 소모가 안 되고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사술적인 제 일반적인 계산을 해보면 원래 두 개는 얻을 수 있고 얘네들이 소모해야 할 부분까지도 저밀이 돼갖고 그 채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3 하면 5라고 치면은 두 개, 2라는 만큼의 꿀이 수확될 수 있는 양에서 5가 되니까 최소한, 어, 2.5배. 이거는 뭐, 그냥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희생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의 꿀보다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이놈들은 뭐 먹고 사냐? 외국벌도 없는데. 그 이놈들은 이제 딴 데서 그 증식을 하거나 벌통을 인공 분봉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이제 이런 용도로 돌리면 되죠. 그리고 설탕이나 화분떡, 대용 화분으로
또 키우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대부분의 양봉가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희생군 처리. 근데 지원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원군을 그 주는 것보다도 그 해밀을 하기 위한 그 주력군의 희생군 비슷하게 다른 데서 이미 키워놓은 벌들을 털어갖고 공구를 만드는 방법이죠. 이 링크는, 그, 꿀벌 봉침 연구회에서 그 제공한 유튜브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면 이제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꿀을 채비를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강군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좁죠. 근데 비까지 오면은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열심히 얘들이 나가고 새끼 그 내역봉도 많고 해가서 막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나가질 못하니까 아주 비좁고 답하죠. 그냥 놔두면 애들이 막 기어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분봉열도 생기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소문 덮개를 개방을 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유밀기에는 이미 추위는 다 가신 상태이니까 오위를 고 고수 다습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꿀 들어올 때 그 정리 채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남은 사양 꿀장은 혹시 그런 그 저온 창고라든가 이러한 여유가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잘 털어서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본체 밀이 끝나면 이것을 이제 보충해 줘도 되고요. 또 감력꿀이 들어올 때 이제 감력꿀이라는 것은 사탕 비슷하게 버석버석해가지고 근데 맛은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벌들이 월동력으로서 이용을 잘 못해요. 그 침전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서 이제 사양 꿀장을 그 보관해뒀던 걸 넣는다든가 해서 충분히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채비를 여유만 있다면 정리채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위한 소비를 따로 보관하고 그다음에 채미를 위한 소비를 따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양봉에 사용되는 약재가 물속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노동력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양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유 있는 소비를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즉, 사료용, 사양용 소비, 그 다음에 그 치밀용 소비,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제 상호 오염도 안 되고, 일도 편하고, 다만 이제 조금 투자는 필요할 것입니다. 냉장 보관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잘못 보관하면은 소총벌레가, 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이제 예방책을 잘 강구해서 보관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음, 요번에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어떤 그 내검씨의 앞에 이렇게 막 망이 있어서 저같이 이제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갖고 내검이 참 어려운데 이런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투명하게 보이니까 내검할 때 이제 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그 뭐, 우리 국내에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개발되면 재미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그런 건 없고요. 뭐죠? 아바타의 얼굴 쓰는 거. 그런 용도로 이렇게 양봉용 모자가 개발돼서 시판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